네, 지난 한 주 21년 전에 있었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살 소년이 경찰이 폭행과 협박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요. 무려 10년 옥살이를 했는데요. 자, 2016년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온 박준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재심 사건에서 자주 뵙습니다. 네, 예. 지난 13일에 국가가 피해자 최모 씨와 가족한테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최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쁨이나 슬픔 이런 인간의 감정, 이런 감정을 이 최 군이 살면서 보통 사람처럼 얼마나 표현하고 살았을까? 예.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5살에 교도소에 들어갔고 10년을 복역했는데 이런 감정을 드러내놓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감추고 때로는 누르면서 살아왔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판결 결과를 제가 전화를 통해서 알려줬을 때 막 기쁨을 드러내놓고 표하진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그냥 들떠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춘기를 감옥에서 고스란히 보냈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보면요. 전체 배상액 16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사건에 관련된 경찰 검사한테 물리게 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공무집행을 한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그 공무집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검사의 직접 책임은 거의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첫 사례다. 예. 이 사건에서 경찰과 검사의 그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중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책임을 직접 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예. 결국 초기 수사 때는 강압 수사를 한 거고 3년 만에 진범이 나왔을 때도 검찰이 불기소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수사기관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덮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네. 자, 2016년에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진범이 체포됐고 이제 배상까지 받은 건데 어떻습니까? 담당했던 경찰 검사들이 어떻게 사과를 좀 개인적으로라도 했는지.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책임, 잘못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그 잘못을 인정했을 때 가해지는 비난, 그리고 또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이 네. 부담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저희들한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15살 소년의 10년이 예. 감옥에서 이제 지나가 버린 건데요. 예. 미안한, 말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재판에 나온 분도 없습니까? 재심 재판 과정에서 네. 경찰 2명이 증인으로 나왔죠. 증인으로. 예.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증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살한 경찰은 막내 경찰이었고 네. 그 막내 경찰이 법정에서 그 최 군을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책임도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 자살 이후에 제가 받았던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떤 원인과 배경에는 저의 재심 법정에서의 어떤 추궁과 그 추궁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한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과했냐?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막내 경찰의 경우에는 정말 운명적인 상황에서 본인도 그 상사의 어떤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그런 텐데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힘들게 한 어떤 그를 힘들게 한 어떤 비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가장 힘들었던 건 피해자인 최 씨였을 텐데 지금 막내 경찰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듣고 그분도 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 뭐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너 지금 어떤 느낌이야, 어떤 감정이야라고 저도 묻지 않습니다. 사실 예, 예. 그 사람 우리 최군 스타일이 그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미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눌려서 살았겠죠. 예. 그런 감정을 드러내놓고 표출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매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땠느냐. 어떤 생각이냐 예, 예.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분의 그 심경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늘 이렇게 탄압받고 이렇게 짓밟히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감정을 네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자, 피해자가 15살 때 감옥에 들어갔고요.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25. 아, 그때 무죄를 확신하셨나요? 저는 확신했죠. 왜냐면은 네. 이 사건은 2003년에 진범이 잡혔을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사건이고 네네. 그리고 그 진범의 자백과 그 진범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 최군의 억울함을 얘기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또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도 예, 예. 억울한 사람이구나라는 워낙 생각이 많은 들었습니다. 분들을 만나니까 또 느낌이라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피해자를 알아오신 게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였던가요? 첫 만남에서 네네. 있었던 일이 자주 기억나요. 전주 버스터미널 근처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만났고요. 그때 재심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설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시큰둥했어요. 예. 믿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믿음이 없어진. 예. 네, 약간 시큰둥했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왜 이럴까? 그건 2003년에 진범이 잡혔을 때 정말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그 기대가 무너졌잖아요. 네네.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죠. 그래서 도와준다고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믿지 못하는, 손을 잡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예. 이번 그 배상 판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재심 변호사가 드문 게 뭐 지금 많은 사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하실 모르죠. 생각이십니까? 그건 모르고요. 네. 사람이 꼭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운명적인 상황이란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이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졌고, 또 이 사건의 어떤 결과를 보시는 많은 시민들이 네.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때문에 쉽게 제가 원한다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모신 게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가 평범한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촌 오거리 사건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